자, 고졸 검정고시 수학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 파트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기출 문제들 풀이해 보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결국 기출에 어떠한 유형이 나오는지 그 핵심에 맞게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개념 설명들은 다 알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핵심들만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원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서의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원을 표현하는 방정식인데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 중심이 a, b였다면 x 빼기 a의 제곱과 y 빼기 b의 제곱을 더한 것이 반지름 r의 제곱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중심 좌표가 a, b이며 반지름이 r이라는 걸 첫 번째 캐치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거꾸로 난이도는 한 단계 올라가겠죠. 중심 좌표가 a, b이면서 반지름이 r이라면 그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 방정식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모르면 뒷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중심 좌표가 0,0이라면 당연히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일 테니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 방정식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이 2번 파트는 여러분들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다 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 방정식을 구해라. 1번 같은 경우는 다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배운 대로 중심이 원점이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반지름이 3이라면 3의 제곱, 즉 9라고 쓰면 되겠죠.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라면 x 빼기 2의 제곱, x 더하기 2가 아닙니다. y 더하기 3의 제곱, 반지름이 4니까 4의 제곱, 16이라고 쓰면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5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가 중심 1이니까 y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5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간혹 나오고 있으니 알아둡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면 이 점 A와 이 점 B의 가운데 중점, A, B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0,3이고 B가 4,1이라면 그것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A 0,3과 B 4,1의 중점 좌표를 구합시다. 중점 좌표는 2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죠. X좌표 0 더하기 4 나누기 2가 되겠죠. 3 더하기 1, 4를 2로 나누면 또 2가 됩니다. 그래서 중점 좌표가 2,2가 됩니다. 이것이 원의 중심과 일치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요. 그럼 반지름을 알아봐야 되겠죠. 반지름은 이 점에서 중점, 중심까지의 거리, 이게 반지름이죠. 그러면 0,3에서 2,2까지의 거리를 구하든지 4,1에서 2,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0,3에서 2,2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x좌표의 차이입니다. x좌표가 0이고 x좌표가 2면 그 차이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는 3과 2가 되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루트 5라는 사실. 즉 반지름이 루트 5이므로 여기는 5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원방정식에서. 그 다음 원방정식에서 세 번째 핵심이 2번, 3번, 4번 내용입니다. 2, 3, 4를 묶어서 얘기하면 좀 반칙처럼 들리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Y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이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X축과 접하는 원입니다. 그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중심이 A, B일 때 이 길이는 Y좌표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물론 현재 그림은 B가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아니라 B라고 말해도 똑같은데요. 요 길이가 B죠. 0에서 B까지.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B의 값이 음수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그리고 중심 X좌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A라는 것은. 자, 이런 원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중심이 A이므로 X 빼기 A제곱, 중심의 Y좌표가 B니까 Y 빼기 B의 제곱이고 반지름 길이가 절대값 B와 같기 때문에 절대값 B를 제곱하면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Y축에 접하는 것은 X축에 접하는 원과 비교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X좌표가 A인데 반지름이 바로 절대값 A와 일치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중심 좌표가 A, B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의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A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유형이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좌표 평면의 해석 정도죠. 해석. 아, 여기가 A, B인데 반지름 길이는 이 길이와 같구나. 근데 이 길이는 A와 같겠구나. 반지름이 A니까 여긴 A제곱이겠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다 보니 이 중심까지의 이 축에서의 거리들이 반지름으로 똑같습니다. 이 거리도 반지름, 이 거리도 반지름인데 중심 좌표가 바로 R,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R, R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니까 R, R이 되겠죠. 자, 여기에 뭐 네 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런 걸 기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고요, 여러분.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를 좀 이따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몇 사분면에 있는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인데 그런데 이 중심이 이 사분면에 있다 보니까 X좌표는 음수네, Y좌표는 양수네, X좌표가 음수네. 자, 중심 좌표 먼저 쓸까요? 중심의 좌표가 R만큼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 R만큼 위로 갔죠? R. 이 좌표가 마이너스 R, R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걸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2024년 제1회 고졸검정고시 13번 문항입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정식을 물었는데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2에 있죠. 그림을 보고 식을 쓰는 거니까 해석할 줄, 이 좌표 평면을 해석할 줄만 알면 됩니다. 일단 그와 관계없이 중심이 마이너스 2,2면 반드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지름에 대한 고민이 없이도 보기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지름은 2라는 걸 알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봅시다. 2023년도 제2회 문제인데요.
중심 좌표가 3,1이고 x축에 접하는 원 방정식을 물었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인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좌표 평면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중심 좌표가 3,1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 필요하고 y 빼기 1의 제곱이 필요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의 좌변이 똑같습니다. 그럼 반지름만 파악해주면 되는데 반지름 길이는 바로 이거죠. 이 길이는 3이 아니고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1이 와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3번, 4번을 간단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라고 하면 두 점의 중점을 구한다. 1과 3의 평균은 2입니다. 2와 4의 평균은 3입니다. 중점이 2,3이면 이것은 원의 중심이다 라고 했고 중심이 2,3이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다. 이제 반지름을 알고 싶다. 2,3이라는 중심과 1,2 사이의 거리 그것이 반지름의 값인데 그것을 잘 모르는 학생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2,3과 1,2 이 딱 한 걸 알고 싶으면 직각삼각형 그려서 x 좌표의 차이 1, y 좌표의 차이 1, 1과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2, 따라서 거리는 루트 2, 반지름이 루트 2이므로 여기는 2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1번 x축에 접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x축에 접하는데 2,-3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중심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다만 반지름이 뭐냐? 자, 반지름은 이거죠. 이건 이 길이와 같습니다. 이 길이 3이죠. 3의 제곱은 9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물론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선생님이 x축에 접하니까 그냥 요거에 제곱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외울 수 있는 학생은 외우고 외우는 용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기출 문제는 대부분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된다. 해석할 줄만 알아도 되는데 제가 혹시나 문제 유형이 조금 더 바뀔 수 있으니 염려 차원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중심이 -3,1입니다. -3,1 여기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겠죠. 중심이 -3,1이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지름 길이는 예고 그것은 -3의 제곱, 즉 요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이렇게 해볼까요? 중심이 -2,2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똑같죠? 이 길이의 제곱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봤고 이번에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 편입니다. 꼭 나온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원 문제는 주로 최대 2문제인데 한 문제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걸 다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 이런 문제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가장 최신 25년도 제1회 고졸 문제입니다. 12번을 보시면 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심이 0,0, 반지름이 3이죠. 이 원과 직선 x는 a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선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직선 x는 a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저 직선은 무엇인가? x 값이 a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저 직선 위에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이 무수히 많은 점의 공통점이 뭐냐? x좌표가 모두 a라는 겁니다. x좌표가 어디에 a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a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x좌표가 모두 a인 점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은 y값은 다 다르지만 x가 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x는 a라고 합니다. 만약에 a가 여기 있는 수였다면 이게 x는 a일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 이 직선을 x는 a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가 5보다 작은 자연수 a 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 직선은 이 원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 원과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겼거나 왼쪽에서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자연수 a라고 하였으므로 a는 0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오른쪽에 있으면서 한편 5보다는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 5가 있는데 5보다는 작아야 되고 여기는 3인데 그러면 a는 뭐밖에 없다? 4밖에 없겠죠. a가 4라서 x는 4라는 직선일 때만 만나지 않겠습니다. 본 문제는 24년도 2회 문제고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원은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수 a에 대해서 이번엔 직선 y는 a입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직선은 x는 a, y축과 평행했는데 이것은 그 반대로 y값이 일정해서 이렇게 생겼고 아주 친절하게도 그 직선까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y는 a, 그것은 x축과 평행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 그런데 그 둘이 본 그림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 위에 수위 많은 점 중에 y좌표가 가장 큰 점, 이 점은 x좌표는 0이겠죠. y좌표는 얼마일까요?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0,2입니다. 즉 y는 2라는 직선을 여러분이 그린다면 이렇게 해서 원과 요 한 점에서 만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였기 때문에 a 값은 2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a는 자연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a는 1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에게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보신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 도형의 이동이죠. 도형의 이동 파트는 이동의 종류, 일단 평행이동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형이라는 것은 사실 점의 이동으로부터 어떤 점의 이동으로부터 도형 전체의 이동까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우리 심플하게 갑시다. 일단 점의 평행이동 1,3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1,3이 있는데 이게 x축 방향이죠. 2만큼 가고 요건 y축 방향이죠. 3만큼 가면 그러면 그 점의 위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 1에다가 이렇게 이동한 만큼 2, y좌표 3에다가 이동한 만큼 3을 더해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어떤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그냥 a 더하고 b 더하면 돼. 물론 a와 b가 음수이면 음수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알고 싶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외운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도형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라고 받아들이세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도형을 평행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x 대신에 x 빼기 a, 부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기까지 수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의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검정고시 합격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서 이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x축 방향 -1,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한 방정식을 알고 싶으면 이 x 대신에 x 빼기 1이 아니라 x 더하기 1,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해서 x 대신에 x 더하기 1, y 대신에 y 빼기 1 이렇게 대입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애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느냐? 원을 가지고 주로 내는 편입니다. 이건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럴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x와 y 대신에 각각을 대입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원방정식의 중심 좌표는 어디입니까? 2,-3이죠. 그런데 그런 원을 평행 이동해도 당연히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중심 좌표는 변하겠죠. 중심이 어디로 변합니까? 이것은 점이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2가 어디로 가죠? 빼기 1 돼서 1로 갑니다. y는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새로운 중심의 좌표는 1,-2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원방정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좀 더 정석적인 훌륭한 방법이긴 한데, 이걸 이해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무기, 원래 알고 있던 대로 부호 바꿔서 대입한다. x에 x 더하기 1, y에 y 빼기 1을 대입한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은 여기에 네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중 1번, 2번, 4번은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요.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떤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y의 부호만,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고 x좌표는 그대로 됩니다. 그건 그림으로 기억해도 되고, x축 대칭은 y좌표가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좌표는 변화가 없는데 x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되고, 그래서 원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때는 x와 y의 좌표가 모두 부호가 반대가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신 다음, 네 번째는 직선 y는 x라는 애가 있습니다. 직선 y는 x는 바뀌었네. 요게 y는 x입니다. 이 점들은 모두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애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시키면 a, b였던 애가 ab가 x좌표, y좌표 서로 바뀌어가지고 b, a가 됩니다. 좀 쉽죠? y는 x에 대해 대칭시켰으니까 y랑 x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5번은 제외하고요. 2,3을 x축 대칭시키면 y 부호만 반대로,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만 반대로, 원점 대칭은 x, y 둘 다 반대로, y는 x는 y와 x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형의 방정식도 대칭시킬 때 똑같이 안 됩니다.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얻을 때 x축 대칭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고,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고,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기출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25년도 1회 문제, 다음 원을, 자, 원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x축 대칭시켰을 때, 대칭 이동했을 때의 방정식을 알고 싶으면 x축 대칭은 뭐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x는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 사실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에 변화가 없는 게 3번밖에 없으니까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원래 식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것은 y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조금 더 훌륭한 생각은 사실은 원래 방정식 2,1이 중심이었네? 그러면 x축 대칭을 시키면 이 중심의 좌표가 y의 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
그러면 너를 중심으로 하는 애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4년도 2회 문제입니다. 점의 대칭입니다. 어떤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라고 하면 점의 이동은 y와 x를 바꾸어서 3과 1을 바꾼 점으로 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24년도 1회 문제 보시죠. 점을 원점 대칭시킨 거죠. 점의 이동인데 원점 대칭은 x좌표 부호반대, y좌표도 부호반대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주제 7번, 21번 한번 봅시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방정식은 이 마이너스 1,0과 3,0 가운데에는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 1이 있겠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1,0이니까 1,0인 것은 1번과 2번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1부터 3까지 거리가 2이므로 반지름 2의 제곱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2번도 중심 좌표가 3,2이기 때문에 3,2는 4번밖에 없습니다. 23번은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2의 제곱 4번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원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는 여기 중심 반지름을 보고 원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그 정도 개념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이 중심이 x축에 있으면서 y축과 접하는, 그래서 4,0을 지나는 원방정식은 중심이 2,0이기 때문에 2,0 이렇게 생겨야 되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5번도 2,1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2번 혹은 1번과 같이 생겨야 되고, 반지름은 요렇게 그어보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의 제곱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도 중심이 2,1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선택할 수 있고 반지름이 1이란 사실 3번. 그 다음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27번은 문제 제외하세요. 그 다음 28번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죠. 2,2밖에 없네요. 2, 마이너스 3 1번밖에 없습니다. 반지름 길이는 2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에서부터 나머지 문제들은 이렇게 버려도 좋습니다. 일단 원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